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어제 농우바이오와 관련해서 북한의 내용을 조금 전달을 했었는데, 일단 곡물 가격에 대한 그 기사들이 어제 영상을 업로드한 뒤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개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제 하루 뭐 갑자기 강하게 뛰었다 이게 아니라 연속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부각이 된 거고, 6년 이래 최고 곡물 지수라고 하면서 이제 네, 어제 단기적인 이슈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정리된 내용으로 보자면, 이런 생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 결국 공급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단기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건데,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되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단순히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농우바이오, 뭐 조비, 효성OMB 우리 가지고 있는 뭐 농업주를 수익 실현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었죠. 그 북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어제 이제 북한 열병식 얘기가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안 나왔으면 더 좋았어요. 안 나오고 이제 동화 같은 스토리로 얘기하자면, 동화 열병식 안 나오고 당대회 이후에 우리 힘들어요. 니네 경제개발 실패 인정했잖아. 그니까 너네 힘들다고 해. 힘들고 그거 핑계로, 코로나 핑계로, 대북 제재 핑계로 그냥 이번 바이든이랑 문재인 정권 임기 말 와서 힘 떨어지기 전에 얘네한테 도움 요청해.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얘네라고 한 거는 그냥 얘기하기 편하기 위함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라고 해서 북한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게 동화 같은 스토리죠. 그렇게 됐다면 조금 더 이르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수월하게 대북주가 금방금방 상승을 했을 텐데, 결국엔 열병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코로나 핑계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규모가 축소가 됐어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했어요. 근데 기억 안 난다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실 거 아니에요? 그게 기억 안 나는 것 자체가 큰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뭐 열병식 우려로 뭐 지수가 급락한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톡으로도 오늘 장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니에요. 지수는 조정을 받을 상황이었고, 거기서 명분으로 열병식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빅텍이 상승하고 그렇게 나온 것 뿐입니다. 이게 열병식이 그래서 좀 거하게 좀 자리를 잡으려면 이슈로 빅텍이 오늘 무조건 갭상승 크게 하고 급등했어야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열병식 자체를 뭔가 의미를 크게 두고 볼 거는 전혀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그리고 어제 외교부에서 이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 측에서도 북한의 현재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출범 이후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얘기를 한다. 그런 외교부의 발표.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또 기사를 보면은 신년사 이후에 다국적 대잠수함 훈련 불참. 이 얘기는 왜 보냐면, 북한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화 같은 스토리로 열병식 이런 거 없이, 일말의 도발도 없이, 군사력 과시 없이 우리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고 과시를 이번에도 그냥 늘 하던 그냥 군사력 과시, 아무도 그냥 쫄지 않는 그냥 그런 군사력 과시를 하면서 뭘 했죠? 한국에는 어떠한 그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이런, 결국 여기에 대한 취소, 중단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사 이후에 이런 뭐 불참했다는 거는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좀 지속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의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바이든 정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건 사업,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밀고 가고 있어요. 욕을 계속 처먹더라도 여기서 돌릴 수는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여기서 돌릴 수가 없거든요. 끝까지 밀고 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풀이가, 해법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어떤 해법이 나오느냐인데, 이 북한이 요구한 게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은 일단 뭐 통일부 이인영 장관이 알아서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고, 거기서 이루어지면 당연히 베스트고, 그럼 남북 독자 협력으로 조금 더 빠른 시점에 풀리는 거고, 그게 아니고 계속 북한이 이런 것만 요구를 한다면 결국 미국이랑 얘기가 돼야 된다. 근데 어제 얘기를 한 번 더 했지만, 바이든이랑 얘기가 되려면은 트럼프처럼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테이블 한번 앉아서 사진 찍는 걸로 과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만나서 정말 얘기하거나 하려면 어떠한 물밑 협상으로 인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게 꼭 나올 때 만날 거고, 그리고 바이든 정권은 강경파, 트럼프 뒤에서 존 볼턴이 계속 강경하게 계속 대북 제재를 유지하며 하는 것처럼 가지 않고, 혹 북한과의 그런 협상을 이뤄낸다고 한다면 무조건 그냥 완전한 비핵화하기 전까지 너네 국물도 없어, 이게 아니라 어떠한 양보, 어떠한 북한의 그래도 하나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바이든이다. 그 정도의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관련 열병식과 관련한 내용이나 대북주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열병식을 해도 뭐 아난티, 푸른 기술 이런 애들 다 그냥 강보합, 약보합이에요. 의미 없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나와봐야 그냥 지수 상승하면서 기술적 상승한 거, 그냥 지수 전체적인 조정에 그냥 그거 뱉는 정도다. 딱 그대로 나오고 그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농업주가 그래도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면,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 농우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농업주들은 전체적으로 물량이 아주 적습니다. 공시제주주의 이 유통 물량 자체도 적고 주식 수 자체도 적어요. 최대 주주가 이렇게, 농우바이오는 농협, 조비는 경농, 경농은 제가 예전에 두 개 라인으로 이렇게 동호홀딩스와 농협으로 소개를 해서 뭐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하고 했었는데, 뭐 이런 애들 다 작아요. 뭐 20%, 21%, 남해와 이런 애들도 농협 쪽인데 40%, 효성OMB 43%. 얘도 얘는 조금 다르게 이쪽 뭐 농협이나 동호 쪽은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유통 물량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쏠 때 아주 화끈하게 쏘고, 조정받을 때도 그냥 훅 내려앉거나, 꼬리 달 때처럼 훅 내려앉거나, 아니면 그냥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조비호성OMB는 오늘 조정 음봉을 많이 계속 보이다가, 조비는 양봉으로 올라오고 강보합도 방금 이렇게 찍고, 효성은 아직까지 약세. 농우가 근데 의외로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오늘 조정도 가능했는데 시가 뜨고 나서 가격 유지는 양봉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고, 북한발 내용뿐만이 아니라 곡물 가격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북한 내용을 대입을 시키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그 좀 임팩트 있는 상승을 보려면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곡물 가격만 보고 간다면 뭐 단기적인 그런 고가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할 거예요. 근데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루, 그리고 캔들 몸통도 어느 정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보는 거고, 그 상태에서 조비호성OMB가 오늘 조정을 받는데 농우는 버틴다. 얘는 대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차기 대장으로 올라왔고, 그게 오늘 흐름까지 딱 보더라도 차기 대장으로 하려나 보네 라고 좀 확신이 드는 오늘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뭐 의미가 없고요.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다시 요거 뱉을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유지하더라도 다음 주에도 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농업주의 그런 흐름은 결국에는 농후가 그냥 버티는 정도. 후발주들은 조정 분위기를 겪고 있는데 농후가 돌파를 해야 얘네도 올라오고 있죠. 조비는 계속 이렇게 강보합으로 왔다가 다시 죽었다는 정도. 효성은 아직 약세. 아시아 종목도 볼까요? 얘도 약보합, 남해와 약보합, 보합, 뭐 그 정도. 그냥 딱 그 정도라서 오늘 어떠한 변동성을 일단은 농후에서 나오느냐 그걸 보는 거고, 거기에 뭐 이렇게 딱히 오늘 하루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얘 방향을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크게 봐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는 거고, 뭐 곡물 가격으로 변동이 있다면 뭐 단순히 그 내용뿐만으로 변동이 있다면 그걸로 이제 수익 실현은 할 수 있다.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가 확 일어날 때는 이렇게 박쏘기도 하고 박죽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날 다음 거래일로 거래량이 터진 다음 날로 당장에 뭔가 변동성이 커 보이진 않아요.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쉬어가는 날로 본다. 그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쉬어가는데 상방으로 버티면서 쉬어가는 거는 뭐 당연히 못해도 오르는 거니까 좋은 거고, 농후가 의미 있는 거래량 터진 상승을 보여야 조비, 효성호, MB, 뭐 농후, 남해, 아시아 종묘 이런 애들이 다 의미 있게 다시 상방을 찾을 거고. 그래서 장초에 현재 변동성이 높지 않은 정도의 상승은 그냥 크게 의미 있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오늘 캔들의 의미를 부여할 건 전혀 없는 거고, 크게 봐서는 북한 내용, 좀 적게 봐서는 그 곡물과 관련된 테마 내용, 농업주 자체의 테마 내용, 그걸 보고 일단은 차트 형성되는 걸 더 보고요. 이슈가 사실 만들어져야 가는 애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품절주기 때문에 막 밀고 갈 만한 이슈가 없으면 움직임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슈가 만들어지는데 크게는 아까 북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적게는 농업 곡물 가격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유통 물량이 적으니 갈 때 훅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 농업주의 테마 패턴이라서 오늘같이 뭐 지금 이 정도 이거에 우리가 의미 부여할 건 아니고, 돌파를 강하게 해서 거래량도 다시 좀 실리고 그런 흐름을 보여서 다른 농업주도 따라가고, 그게 보여야 농업주가 뭔가 어떠한 오늘의 뭐 어떤 차트 형성을 보고 종가에 또 어떤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점검을 할 텐데, 지금 변동 자체는 당장이라도 다시 음봉으로 해서 조정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뭐 그냥 수익권으로 그냥 여유 있게 그냥 들고만 가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는 뭐 추가 상승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뭐 매도를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더 사거나 뭐 이럴 거는 없고 그냥 홀딩으로 좀 관망하는 그런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추가적인 농업주 그리고 대북주와 관련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